또 공개도 할 거고 이번에 또 홍콩 간 여행 간 얘기도 좀 풀어주면 좋겠고 어쨌든 자 이제 집중 언니 누나 네, 오빠 네, 집중됐나요? 네 우리 양성주 아이님 강의 시작할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X BTS에서 활동하고 있고 A2 양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꽉 찬 강의장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살짝 떨리는데 진행을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근데 이 1시간 동안 사실 차트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종일 떠들어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가 실제로 트레이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의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을 해볼 건데 우선은 저는 차트를 보는 방식을 뭔가 이제 우리가 타점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시바즈노고 하시면 돼요. 시바즈노고 아시죠? 네,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서 롱숏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시바즈노고를 할 건데 저도 모든 트레이딩을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흐름,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의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 장의 흐름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읽을 겁니다. 몇 가지의 흐름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압축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모닝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이거는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계신 세 분의 프로님들이 있으시죠? 5프로님, 9프로님, 그리고 김프로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브리핑을 읽으면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차트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지만 전문 트레이더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전문 트레이더가 읽어주는 시장의 흐름, 정말 이제 10년, 20년씩 차트를 보신 분들이 읽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이들은 이렇게 장을 보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읽으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대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차트를 보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내가 여기에 맞춰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프로들은 이렇게도 차트를 보는구나 라면서 나의 안목을 늘려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시는 특정 가격대가 있어요. 그런 가격대에 저는 항상 선을 긋습니다. 그 숫자에다가 특정 가격에다가 선을 긋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유튜브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평일에 오전 라이브로 이 모닝 브리핑을 같이 읽자라는 취지에서 브리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글씨로 그냥 읽다 보니까 저도 일단 습관이 첫 번째 안 되고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같이 읽자 하고 이렇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한 건 없어요. 모닝 브리핑 할 때 이쪽에 모닝 브리핑 켜놓고 오른쪽에 차트를 켜놓은 후에 차트에다가 그 가격에 선을 긋는 것 뿐입니다.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서 특정 가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브리핑을 이렇게 활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EX에 몇 가지 있는 시스템 중에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FireU라고 해서 EX 저희 공식 유튜브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닝 브리핑 읽고 오늘 아침에 장의 흐름을 쭉 파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베이스로 깔아놓은 후에 저는 도미넌스를 이제 차트를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 도미넌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실제로 켜서 보면
맨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첫 화면. 이 화면이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작년 초에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1년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 1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는 도미넌스 표가 일단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들어도 그런 게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매일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차트가 정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를 보는 방식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고야 도미넌스라는 거는 그래서 매시간 추적하는 모든 코인의 흐름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바이낸스에, 그러니까 EX에 업로드 되어 있는 코인들이 344개의 코인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그 344개의 코인을 모두 종합을 해서 그걸 점수화 시켜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야 도미넌스 점수표는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의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그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중에서 지금 캡처한 사진에는 플러스 점수인 35.8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점수가 전 시간 대비보다 상승한 점수인지 하락한 점수인지를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도미넌스 점수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은데 이 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이제 내용을 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가운데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이 가운데만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은 횡보하는, 그렇게 큰 흐름이 있는 상태는 아닌 살짝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점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앞에서 캡처상 보여드렸던 이 플러스 35.8은 플러스 20, 마이너스 20보다 위에 있는 점수죠. 그래서 긍정적인 점수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긍정적인 점수가 100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30점일 수도 있고요. 밑에 마이너스 100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30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 자체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여기, 이건 실제 차트입니다. 실제 차트 여기 버튼 누르셔서 현재 도미넌스 추세가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상승이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고 현재 마이너스 4를 가리키고 있네요. 점점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0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 표를 확인을 하면서 전체 추세가 지금 내려갔었는데 여기서 횡보를 살짝 하다가 쭉 오르면서 지금도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상승의 추세인데 지금 살짝 잦아진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야 도미넌스 표를 항상 확인을 하고 그 다음이 마켓 도미넌스입니다. 마켓 도미넌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코인 시장 안에 있는 자본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마켓 도미넌스예요. 그래서 이 매시간 변동되는 시장 자본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켓 도미넌스에서 우선 처음에 총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숫자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캡처한 거예요. 25년 1월 달에 캡처를 한 건데 달러로 되어 있고요. 3조 4천억 달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가? 3조 7천억이죠. 그러니까 그 1월 때보다 돈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자금이 더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불어난 그 돈들, 그리고 이 3조 4천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여기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캡처했을 당시 비트코인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 코인 중에서는 대장주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흐름을 읽기가 굉장히 편한 것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다 같이 떨어지고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이런 마켓 도미넌스나 전체적인 방향성만 확인을 잘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쉽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알트코인이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알트코인 중에 대장주가 이더리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인이 12%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몇 달 동안의 장을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 흐름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모닝 브리핑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켓 도미넌스를 조금 자세하게 열어서 볼게요. 이것도 자세하게 열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 5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5가지 중에 저는 항상 테더 도미넌스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테더라는 것은 그냥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 시장에 있는 돈. 돈이 지금 돈의 점유율이 하락해 있다가 여기 밑에 하락해 있다가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인을 팔고 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긍정적이려면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돈이 빠져나가서 코인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코인을 사면 사람들이 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이 이제 올 거다라는 흐름을 조금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항상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 여기 살짝 낮아진 상태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최근에 나왔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했다는 거는 다른 코인들의 점유율이 상승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했는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코인들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한 상태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러면 테더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옮겨졌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고요. 탑10 도미넌스도 같은 시간, 같은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미넌스로 현재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이제 이 첫 번째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비트코인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까지 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시간 변동이 될 거고요. 한 13분,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여기 12시였잖아요. 새로 고침해가지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마켓 도미넌스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확인한다. 지금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제가 이 PPT를 처음 만들 때 캡처를 해놓은 건데, 여기 글씨를 봐주시면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알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읽어지는 거고, 테더 보유량이 하락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테더 보유량, 돈의 보유가 떨어졌어. 그러면 시장에 돈이 없어. 돈 대신 코인이 있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조합을 하셔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야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 모닝 브리핑 모두 처음에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쭉 설명드리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 뭐부터 보느냐예요.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 당장 비트코인 들어가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XRP 들어가서 시그널 롱숏 먼저 볼 거냐, 아니면 전체 흐름 확인 쭉 하고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XRP의 시그널을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 타점을 잡을 거냐, 순서를 생각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시그널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시그널 보시다가 가끔 헤매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제 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라인 차트 이제 요즘에 엄청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 라인 차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추세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쉬워졌어요. 요거는 아마 박소연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일 저희 그 백침방 333에 매일매일 요거를 엄청 열심히 매 시간마다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거 엄청 도움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 차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라인 차트를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 보고 마켓 도미넌스 보고
모닝 브리핑 먼저 읽고 고야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 본 다음에 시그널 라인 차트 확인하면서 현재의 타점 어떻게 잡을 건가 생각을 조금 한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봅니다. 비트코인 차트 들어가서요. 비트코인의 시그널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S2라는 시그널이 떠 있네요. 숏의 시그널인 상태이고 그리고 고야 라인에 딱 터치가 된 모습인데 고야 라인 여러분 기울기 잘 보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고야 라인 시그널 있고 고야 라인 밑에서 고야 라인 딱 터치가 됐어. 그런데 기울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라면 지금은 숏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그널 그리고 고야 라인과 캔들의 위치 그 다음에 고야 라인의 기울기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선 긋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 그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와 대박이죠. 와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히트맵처럼. 근데 이렇게 다 활용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에 저항선 어딘지 지지선 어딘지 이렇게 그어놓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메이저 코인 위주로 많이 해요. 제가 트레이닝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차트 켜서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 열어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 켜서 스마트 차트도 확인을 하는데요. 스마트 차트 확인을 할 때 매니의 스코어 차트가 3주짜리가 나와요. 3주 스코어 차트가 정말 저점 고점 잘 맞추거든요. 이번에도 최근에도 정말 소름 돋게 가격을 맞추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루틴 중에 꼭 넣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메이저 코인, 내가 좋아하는 코인 한 4개, 5개 정도는 찾으셔서 그 코인들의 3주 차트 저점 고점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거를 루틴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루틴을 또 한 번 설명드릴게요. 모닝 브리핑 봤죠? 그 다음에 첫 페이지 쭉 봤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열어서 프리미엄 차트 봅니다. 근데 프리미엄 차트에는 위에 스코어 차트가 2일짜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어 차트 내려서 프리미엄 차트 확인하고 스마트 차트 켠 다음 3주 차트 고점 저점 어딘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 열어서 이렇게 보면서 타점 잡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3주 차트를 그래서 어떻게 쓰냐? 3주 차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3주 차트는 이렇게 스코어 차트라는 것이 있어요. EX의 전신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3주 차트인데 이 3주 차트 2줄짜리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었던 그 옛날 옛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이 차트를 왜 차트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프리미엄 차트 그 다음 스마트 차트 나오고 하는데 왜 아직도 빼지 않고 계속 여기에 유지를 시킬까? 근데 이게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이 보는 방법은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돼요. 파란색 라인에서 지금 현재 저점과 고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파란색 점 그리고 제일 낮은 파란색 점을 보시면 되는데 제일 높은 파란색 점 여기에 있는 거 보여지시죠? 파란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높아요. 다른 데는 다 낮고 그러면 여기 파란색 가격을 여기서 예측을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9월 5일 11시 오후 11시 10시 11시 이때 이 가격 근처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차트에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서 빨간색이 시세입니다. 실제 가격이 갔는가 안 갔는가 간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 더 상승을 했지만 어느 정도 고점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3주 차트는요. 선물 거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물 거래하시면서 매수 매도하는 거 요 타점 그 가격대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3만 달러에서 살 거야? 뭐 6만 달러에서 살 거야? 모르잖아요. 그런 가격대 대충 찾으실 때 이렇게 고점 저점 보시면 되고요. 저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10만 8천에 저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서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10만 8,566까지 간 모습이 보여지죠. 10만 8천이라는 가격대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 정확하게 매수를 해놓지 마시고 그 위에도 살짝 매수해놓고 그 밑에도 살짝 매수해놓고 그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XRP 여러분 사지셨을 거예요. 사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 3주 차트 기준 고점 여기 있었어요. 그 고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파란색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 파란색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그 전에도 살짝 한번 나왔었는데 꼬리로 길게 빼서 여기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2.7 가격 나왔었죠. 정확하게 2.967까지 간 모습.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주 차트의 고점 저점을 잘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 결국 현물을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물 거래 많이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3주 차트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고요. 현물 거래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루틴입니다. 거래 루틴. 그래서 거래 루틴을 잘 설정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뭐 벌써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차트에 대해서는 잔소리가 많고, 네, 디테일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어떠실까요? 뭐 홍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제 저는 마케팅은 안 하고 싶었어요. 붙여주셔도 제발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준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뭐 모닝 브리핑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앞에서 강의를 제가 꾸준히 했던 시간이 있다 보니 저를 보고 그냥 양손주를 만나러 왔다 해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이 조금 살짝 풀렸습니다. 살짝 풀렸고요. 뭐 F1은 아직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답니다. 그리고 시바지나고에서 고야라인에서 사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수익 잘 낸다고 알고 계셔서 다들 저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트레이딩이. 특별한 거를 자꾸 찾으려고 했던 시간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여기저기 뒤졌었는데, 그거 하려면 10년 공부하시고요. 그거 안 하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고야 라인에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틸 건가? 여러분들 그 1달러씩 따면서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그쵸? 마케팅 그러니까 하실 거잖아요. 근데 마케팅 하시는 동안 시도 없으니까 1달러씩 따실 거죠. 하긴 해야 되니까. 아니면 데모 트레이딩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생각으로 버티실 건지를 제가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비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00년생이에요. 만 25살. 만으로 25살. 2000년생. 00년생이에요. 여러분 2000년에 뭐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몸속에 있었어요. 아니다, 99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99년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 99년에 아버지 속에 있었고 무슨 말씀인지 다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젊은 분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좀 웃기네요. 어쨌든 그런데 사회생활을 나름의 사회생활이라는 걸 조금 오래 한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알바부터 시작해서 알바를 사회생활로 그냥 친 거예요.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꾸준히 일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교복 입고 퇴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학교 학교하고 바로 교복 입고 이제 롯데리아 갔었어요. 그때 그 미성년자를 써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롯데리아 가서 롯데리아에서 이제 그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고 일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냥 계속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집안이 막 엄청 부자는 아니었고 엄청 어렵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냐면 수학여행
좀 쪼들려서 못 가는 정도? 네, 나라에서 쌀 좀 받아 먹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저는 막 엄청 너무 다행인 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뭘 할까라는 생각에 알바를 시작해서 그냥 제 용돈 벌고 싶어서 용돈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공부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 핑계인데요. 저희 언니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면 됐지 이 생각도 했고 뭐 대학교 갈 학비 나는 효녀니까 안 냈대 이러면서 고등학교도 다 고등학교까지는 돈을 냈어야 됐거든요 저는. 근데 고등학교도 다 돈 안 드는 고등학교 갔어요. 특정한 고등학교 가가지고 돈 안 드는 고등학교.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정말 가끔 아빠한테 합니다. 나는 돈 안 들었잖아. 가끔 뭐 들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꿈을 찾아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돈만 쫓아서 일을 했고 그렇게 고객센터 상담사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그거예요. 제 최근 2년 전이죠. 고객센터 상담을 시작을 어쩌다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 때 시작을 했죠. 근데 고객센터 상담사를 한 번 하니까 몸이 진짜 편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서 아시겠지만 말하는 거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 입 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조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막 엄청 스트레스로 막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적성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진짜 웃긴 나중에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점을 봐주셨는데 저는 안 믿어요. 근데 저한테 너는 말로 벌어먹고 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상담사로도 벌어먹고 살고 강의하면서도 벌어먹고 살고 그분이 진짜 점쟁이. 근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상담사를 했었는데요. 상담사는 정말 면접 볼 때 욕만 안 하면 붙여줘요. 면접 볼 때 저 성격 이상해요라는 거 티만 안 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해도 티를 안 내면 돼요. 그러면은 다 받아줍니다. 면접 한 번 그냥 그 화상 면접으로 질문 한 5개 하고 끝나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임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람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일하기가 그러니까 공장이랑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그냥 되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이제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회사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몇 번 했던 또 썰인데 제가 넷플릭스 고객센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애플 있죠. 애플 핸드폰. 그 핸드폰에 고장나면 상담해주는 뭐 이거에 눌러보세요 이러면서 상담해주는 상담사를 했었는데 그런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기업에 CS를 하는 그런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해외 영업 뭐 이런 거 해요. 뭐 이러면서 무슨 장난으로 그런 얘기 사기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딱히 이거를 바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봤자 다른 거 해봤자 나는 그냥 200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거를 그러니까 갈망은 있었어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엄청 좋은 대학교로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안 갔어요. 대학교를 안 나왔고 뭐 가방도 짧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핑계 대면서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건가 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한마디 아빠가 이런 차트가 있다더라고 했을 때 그럼 해볼게 라고 해서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어떻게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계속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말고는 딱히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이라는 세계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전업 트레이더라는 저도
걸로. 그러니까 누가 직업을 물어보면 그냥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근데 이제 교육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어요.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저는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 돈을 되게 많이 왜냐면 상승장에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벌어도 되나? 뭐 이러면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버니까요. 그 제가 200만 원씩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도 안 내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트레이딩을 잘했는데 아무래도 핸드폰 사용 범위나 이런 게 쉽다 보니 저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 잘했지만 저희 이제 당시에 상동에서 사무실이 있었는데 상동에 있었을 당시에 같이 시작하신 분들 그때 당시에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니 핸드폰 누를지 몰라. 뭐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가 눈에 밟혔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래소 설치해달라고 저를 부르셔요. 그러면 거래소 설치하고 가볼게요 이러고 가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해도 제가 거기 가서 뭐해요 이러고 안 나가고 왜냐면 그 젊으니까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어떡하냐 저 수익 뭐 들어가야 되냐 나한테 계속 물어보고 안 가.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너 나와라. 내가 거기 왜 가? 왜 이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이분들의 열정과 이분들을 정말 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나만 벌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그 사랑과 봉사의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분들은요 진짜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스케줄 맞춰야 되고 사람들이 연락처 물어보고요 연락 오고요 뭐 그렇다고 수익 내달라 그러죠. 모르는 사람들은 예의 없게 물어보죠.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입이 터졌네요. 왜 이러? 어쨌든 그래서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다들 하시는 거니까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씩 저 말고요 다른 분들한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팀 내에서 강사로 하다 보니까 강사를 하니까요 여러분 트레이딩이 더 잘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처음에 그래요. 이게 트레이딩의 루틴이 안 잡히고 나의 방식이 잡히지 않다 보니 사람들한테는 이거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라고 얘기해놓고 저는 들어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강사를 하다 보니 이 말을 뱉으면 지키게 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사를 하다 보니까 저의 트레이딩 실력이 점점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뜬금없는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또 힌트를 얻어서 그것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트레이딩을 점점 잘하게 되어서 점점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사도 뭐 중강의도 시작해가지고 몇 번 강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라는 EX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주 좋은 엔딩이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참 슬플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쿠팡 인천 37센터. 제가 전 재산을 청산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잘하다가 그렇게 잘하니까요 오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을 다 잃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퇴직했으니까 퇴직금 한 500만 원 나왔어요. 별로 크진 않은데. 그리고 그 집 정리해가지고 집에 있던 보증금 빼가지고 넣었죠. 뭐 그런 거를 다 넣었었는데 그러니까 돈 벌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 청산을 당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제 퇴사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쿠팡을 그러니까 몇 번 다녔어요. 몇 번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제가 이 사진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아마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방한복이에요. 냉동창고에서 일했어요. 냉동창고가 조금 더 줘요. 그래서 냉동창고에서 저거 모자도 줘요. 이렇게 미니 추울 때 쓰라고. 제가 그 며칠 전에 고혜진 대표님이 그 비행기표
구하려고 공장 다니셨다는 얘기 제가 너무 뭐 완전 다른 또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저도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한 번은 여러분 공장까지 가세요. 제 시드가 없어서 저는 그래서 나를 이걸 하면 그러니까 시드가 없는 것도 시드가 없는 건데 제가 돈이 잘 벌리니까요. 거기에 나의 생활비도 다 넣었어요. 그래서 당장 버스 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셔틀 태워주거든요. 아침에 가면 출근 퇴근 시켜주고 밥도 줘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트레이딩 시장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트레이딩 시장의 무서움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시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시키는 거를 왜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나한테 시키는 사람이 없었거든. 제가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때 당시 혼자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 쿠팡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며칠 전부터 계속 저를 놀리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넷플릭스 고객센터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넷플릭스 고객센터는요 말만 하면 뽑아줘요, 뭐 욕만 하면 뽑아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때 재취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면접을 봤는데요. 떨어졌어요. 제가 욕을 안 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너무 여기에 다시 다니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손 들고 저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이니까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게 억울하고 뭐 그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또 막 느끼면서 되게 막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표님께서 저한테 너는 여기서 떨어진 게 행운이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운이라고. 근데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제가 물론 트레이딩 같이 하면서 병행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됐겠냐고, 그죠? 응, 됐겠냐고. 그럼에도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도 전 여기서 꿋꿋이 벗었습니다. 왜냐? 이게 된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만했던 자기 반성을 계속 한 거죠. 이 EX라는 게 정말 되고 이 EX라는 걸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그런 돈을 벌 수 있겠나, 이렇게 쉬운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꾸준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했고 뭐 출근도 인천에서 여기로 이제 2시간씩 출근하고 그랬었거든요. 멀지는 않죠. 뭐 제주도에서도 오시는데, 그쵸? 되게 말하면서도 민망하기는 해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오른쪽 상단은 제 P&L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주마다 받는 레퍼럴이에요. 6월 1일에 제일 먼저 레퍼럴을 시작을 했습니다. 264달러. 주에 264달러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용돈벌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222달러, 124, 185, 240, 149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800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1800이 들어와서 이거 잘못 들어왔나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네. 근데 그 다음에 1394달러.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이게 합쳐서 2달 만에 5000달러거든요. 5000달러면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700만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수익률이고요. 수익 금액.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2732달러가 들어왔어요. 한 주에. 한 주에 2732달러가 들어와서 2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박수. 감사합니다. 버텨서 된 것 같아요. 버텨서. 그렇게 버틴 기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는 이제 성공했어 라고 이제 도망가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요즘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1300달러 정도가 꾸준히 들어와요.
$1,300를 4주 하면은 그게 이제 한 7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꾸준히 들어가요. 트레이딩 안 해도요. 돈이 700만 원씩 월에 들어와요. 제가 200만 원 받다가 그러니까 세금 떼면 한 190 얼마 정도 돼요. 세금 안 떼죠? 그래서 레퍼럴 진짜 대박. 뭐 어떻게 말을 해?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레퍼럴 그러니까 이 안에 꾸준히 있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놓지 않았고 중간에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고 정말 교통비 없어가지고 막 이전에 옛날에 쓰던 통장들 다 조회해서 거기서 돈 나오는 건가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고 진짜 근데 그냥 이럴 바엔 거기서도 다시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쿠팡도 막 다시 그냥 한두 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계속 버티면서 근데 버틸 수 있는 힘은 혼자서는 안 되고요. 그 팀에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었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티시려면 힘드시죠? 그러면 마케팅 하시고 강사하세요. 강사. 내 트레이딩도 잘 되고요. 팀 트레이딩도 잘 되고 버텨줘요. 나를 찾거든. 어떻게 해요? 감사하니까 가야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 정말 행복하다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트랑 회사에서 같이 갔다 왔었죠. 제가 그 나트랑에서 주신 티를 입고 있어요. 나트랑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제 친구들끼리 홍콩을 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원래 있었는데 제가 정한 예산 한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갔는데 한 2배는 더 쓰고 왔어요. 근데 여행을 갈 때,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저의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나의 장고를 계속 보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러니까 뭐 경험이다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리 한번 보고 사진 찍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막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뭔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랬는데 여행 가서도 그냥 눈앞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막 엄청 사치를 부린 건 아닙니다. 아직 그릇이 그 정도로 커지진 않아가지고 그런데 제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행복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왜냐면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행하진 않았지만 내가 뭐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그랬었던 사람인데 요즘 정말 행복하고 EX를 어떻게 만났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저는 아버지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 안 계시죠? 계셔요. 어디 계셔요? 차 뒤에. 아까부터 막 말했는데 어쨌든 진심으로 진짜 이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정도냐면요. 그때 당시 만나던 지금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비트코인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흘러서 아버지한테 이런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전 남자친구한테도 감사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3박 4일을 다녀왔어요. 네. $1,000, 2,200, 3,500 이때는 장이 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장이 좋아서 우연히 이렇게 잘 수익을 내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에 앉아서 돈을 벌어 앉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인터넷만 되면 다 되는 거고 나의 기술이 있고 내 기술이 없다면 이렇게 또 안 되겠죠. 장이 아무리 좋았지만 어쨌든 이런 EX 차트를 계속 보는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티면 됩니다. 차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 그게 단데 뭐 이해 안 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요런 이야기가 있네요.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전에 그 1년 9개월 전의 양선주랑 그리고 현재의 양선주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삶을 되게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더 저는 버티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EX가 폭파될 때까지 저는 여기 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토라인 아니 오늘 그 왜이래 분위기가 이제 딸 같아서 진짜 오늘 분위기 안 좋아. 근데 이렇게 해맑게 또 잘해주고 또 감사함도 알게 되고 행복이란 것도 알게 되고 EX가 이렇게 만든 참 대단한 EX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본인이 받은 셀퍼로는 이 책은 한 달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아빠는 얼마 받았을까요? 500달러 받았어요. 500달러? 한 400몇 달러. 그냥 이렇게 평생 아빠한테 본인의 셀퍼럴의 10% 더 추천 레퍼럴. 아빠가 추천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열심히 그래야면은 그럼 뭐 돈 100만 원도 받아갈 수 있는. 평생 죽을 때까지. 효녀죠. 평생 받아가니까. 아빠 괜찮나요? 그래 계시더니. 정말 오늘 그 참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쁜 아들 딸들이 여기 많이 와서 많이 이렇게 아까 어디 갔죠? 여행 가면서 번 돈이 자그마치 거의 1000만 원이에요. 4일 동안 트레이딩으로. 레퍼럴로 버는 게 또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또 그 돈으로 트레이딩 또 하면은 또 시드 늘어나니까 또 큰 또 수익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급이 또 A2거든요. 그래서 A2가 받는 또 주급도 있고 또 월급도 있고 나중에 올해 안에 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당연히 또 하이레벨 갈 거고 그랬을 때 또 월 또 받는 페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몸값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는 몸값이 됩니다. 200에서 이런 EX 괜찮나요? 네. 그래서 너무 큰 박수 한번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딸내미를 캐나다로 보냈어요. 애엄마한테. 그리고 이제 이혼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얼마 전에 또 왔어. 그냥 거기서 살지. 그래서 내가 그 딸 이름이 이제 하영이에요. 그래서 하영아 학교 같은 거 때려치우고 아빠랑 코인 배워서 트레이딩 하자. 그래서 나 좀 레퍼럴 좀 받아보게. 얼마나 잘하겠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아빠 학교는 나와야지. 괜찮아. 학교 같은 거 개나 줘버려. 거기서 배워도 써볼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고등학교 배운 게 아무도 뭐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는 둥뭐 태종태세 누가 궁금하지도 않아. 그거 배워봐야 쓸 데 없어. 어차피 영어는 잘하거든요. 캐나다에서도 10몇 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꼬시고 있는데 참 힘드네. 참 우리 박희찬 대표님의 또 노하우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요즘 그 라인 차트로 또